자, 오늘 이제 6월 15일입니다. 오늘 정말 이제 안타까운 소식, 또 너무나도 속상한 소식, 저희가 결국에 수술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수술할 가능성, 토론토와의 이제 계약 기간, 여러 가지 이제 고려해 봤을 때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팔꿈치 수술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이었죠. 캐나다 매체였던 TSN, 그러니까 스칸 미첼 씨가 애킨스 토론토 단장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토미 존 일지 부분 수술 일지는 미정이지만 류현진 선수가 수술을 받으면서 이번 시즌이 마감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올 시즌 6경기 2승 무패, 평균 자책점 5.67로 이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네. 사실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이 시카고 화이트삭스전 이후로 이 왼 팔뚝 쪽에 통증을 느꼈고, 그게 이제 팔꿈치 염증까지 이제 인대 쪽에 염증까지 이제 발견이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수술까지 또 연결이 되게 됐습니다. 이게 주사 치료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를 넘었다라는 판단이겠죠? 그렇죠. 엘라 트라체 박사를 만나서 이제 2차 소견을 받았을 때 치료 방법을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재활로 갈지 수술, 또 수술은 어떤 수술을 받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본 다음에 이제 류현진 선수가 받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일단 류현진 선수의 남은 계약 기간이 이제 한 시즌 반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전체 이 토미 존 수술을 받게 될 경우에는 1년 이상 재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토론토에서는 더 던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제 인터뷰 기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부분적인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재활 기간이 토미 존 전체 수술보다는 좀 더 짧아지기 때문에 네. 내년 시즌 후반기에 복귀도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일단 애킨스 단장도 현지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서 인대 일부만 수술한다면 재활 기간이 줄어들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현지 언론들도 인대 전체를 재건하는 토미 존 서저리보다는 이제 인대 일부를 건드려서 이제 수술을 할 것으로 또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도 이 마지막까지 수술을 되게 주저했었던 이유가 2023 시즌에도 돌아와서 투구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라는 이제 얘기가 이따 나올 텐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이 부분 인대 수술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또 들을 수 있겠네요. 여태까지 토미 존 수술, 그러니까 전체 인대를 갈아 끼는 수술 같은 경우에는 많은 메이저리그 팬들에게 알려져 있지만 부분적인 인대 재건술은 워낙 최근에 나온 개념이다 보니까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대표적인 사례가 류현진 선수보다 한 살 어린 이 마에다 선수가 토미 존 수술, 그러니까 부분적인 토미 존 수술을 받았고 이제 올 시즌 막판에 복귀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마에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35살에 이제 토미존을 받았으니까 34살이죠. 34살에서 토미존을 받았으니까 적지 않은 나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마에다 그때 했었던 얘기가 장기적으로 내가 앞으로 5년 정도 더 던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술을 하지 않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그러니까 이제 토미존 수술이 이제 커리어의 엔딩 끝이 아니라 앞으로 더 던지기 위해서 토미존을 결정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류현진 선수 역시 수술을 택한 건 이런 마음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당시 사실은 메이저리그 진출 때부터 다저스와 계약할 때부터 마에다 선수 팔꿈치에 좀 문제가 있어서 계약 조건을 조정한 사례도 또 있지 분명히 않았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죠. 지난해 8월 말입니다. 이제 팔꿈치 인대에 인공 부품을 넣는 새로운 방식의 수술이 개발이 돼서 그 수술을 받은 게 이제 마에다 선수였거든요. 그렇죠. 이게 최근 기술 개발 덕분에 이 회복 속도가 크게 좀 단축이 된 그런 수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최대 짧았을 때는 9개월 만에 복귀가 가능하고요. 일반적으로는 1년 내에 복귀가 가능한 수술로 알려져 있고, 기존의 토미 존 수술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본인의 인대 또는 이제 죽은 사람의 인대를 아예 이제 기존 인대를 갈아 끼는 수술이죠. 아예 떼서 옮기는 그렇죠. 그런 수술이었죠. 이거는 기존 인대 중에서 손상당한 부위를 이제 인공 인대로 대체하는 수술입니다. 당연히 이 수술 회복 과정이 빠를 수밖에 없는 수술이죠. 맞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에다 선수도 올해 9월 이 목표 복귀 시점을 설정한 그런 상황인데, 일단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류현진 선수도 이 방법을 선택한다면 내년 여름쯤에 복귀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네, 당연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완전히 인대를 재건하는 수술을 받는지 부분적인 수술을 받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다만 부분적인 인대 수술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어떤 수술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일단 애킨스 단장 같은 경우에는 류현진 선수가 가능한 빨리 돌아와 경쟁하고 싶어 했다. 이게 사실은 결정이 오래 걸린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단 측이 지금 이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류현진 선수를 오히려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구단 입장에서는 류현진 선수가 만약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탈해 있는 이 토미존 수술을 받았을 때는 구단이 손해잖아요. 근데 어쨌든 선수가 돌아와서 던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서 이 선수를 설득했다는 점이 일단 좀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죠. 류현진 선수를 위해서 최선의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이런 말을 했으니까요. 일단 이 류현진 선수는 프로페셔널하고 강한 사람이다. 올해 팀의 일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무척 실망했다. 이런 말을 애킨스 단장이 했고요. 네. 몬테오도 모처럼 좋은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류현진을 좋아한다. 그는 언제나 웃고 모두와 즐겁게 지낸다. 의기소침한 모습 본 적이 없고 힘든 경기를 해도 한결같은 선수다. 모두가 류현진에게 감사하고 있다. 그는 정말 훌륭한 동료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류현진 선수가 뭐 지난해 후반기부터 올 시즌까지 뭐 냉정하게 얘기해봤을 때는 계약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실패라고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1년 반 동안은 에이스 역할을 또 해줬고 또 젊은 투수들의 롤모델이 돼준 점에 대해서 좀 감사함을 표시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류현진의 재기 가능성 얘기를 좀 해보자면 당연히 현지 매체들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스포팅 뉴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 시즌에도 못 뛰면 대다수 팀들이 류현진 선수의 계약을 꺼릴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고요. 메이저리그 커리어 종료를 예견하기는 어렵지만 대다수 팀은 위험 요소를 안고 가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뭐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매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냉정한 평가를 할 수 없다고 봐요. 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그래서 류현진 선수도 이 팔꿈치 뭐 부분 인대 수술을 하게 된다면 내년 여름쯤에 돌아서 한 반 시즌 정도는 던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반 시즌 동안 어떻게 던지는지 이 보고 뭐 메이저리그에 더 남아서 경쟁을 할지 아니면 또 이제 하나의 것을 또 복귀를 할지 여러 가지는 뭐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류현진 선수가 지금까지 이번 수술까지 포함해서 4번 수술을 받게 됐잖아요. 왼쪽에만 그죠? 정말 항상 수술을 받을 때마다 선수 커리어가 달린 수술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단 2004년이었죠. 동상고 재학 2학년 때 이 토미존 수술을 받았었는데 류현진 선수가 이 토미존 경력 때문에 결국엔 드래프트 순위가 한 단계 그렇죠. 밀리게 됐잖아요. 하지만 어땠습니까? 정작 2006년에 KBO 리그에 데뷔했을 때 한화 이글스 소속으로 트리플 크라운 달성하면서 신인왕과 MVP를 동시에 석권했었죠. 그리고 2015년에 이 결국에 어깨 관절화순 수술을 받았을 때 재기 확률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7%. 뭐 7%다. 돌아온 선수 뭐 2명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지만 2017년에 복귀해서 결국에 2019년에 메이저리그 전체 평균 자책점 1위도 차지했었고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2위도 차지했고 다음 시즌 단축 시즌이긴 했지만 아메리칸 리그 사이영상 3위. 그러니까 이런 힘든 수술에서 류현진 선수가 복귀를 해서 어쨌든 재기를 한 사례가 있다 보니까 저는 류현진 선수의 이 부상 회복 가능성을 너무 낮게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도 당연히 류현진 선수가 빨리 돌아와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메이저리그의 커리어를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류현진 선수는 그런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만으로 35살. 당연히 수술을 받는 것 치고는 많은 나이이고 젊었을 때보다 회복력이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류현진 선수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라면 한번 믿고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번 수술이 토미존 수술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1년이잖아요. 조금만 더 믿고 지켜본다면 류현진 선수가 반드시 재기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제 뭐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또 상심한 소식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최대한 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릴 수 있는 그리고 드릴 수 있는 정보들을 모두 취합해서 이 전달을 좀 해드린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또 업데이트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그 부분도 제가 빠르게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나도 아쉽지만 또 언제나 그랬듯이 뭐 류현진 선수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저희는 어쨌든 계속해서 류현진 선수의 부활 그리고 재활 성공을 또 응원을 하면서 오늘은 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